예전에 플러터 서울이랑 그리고 GDG 인천에서 오거나이저를 했었고 지금 총 개발은 이제 7년차 그리고 플러터 개발은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는 네, 닉네임 쿠로곰이라고. 네, 특히나 플러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건데 크로곰님이 플러터를 바이브 코딩 할 때 플러터를 바이브 코딩을 한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픽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좀 플러터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바이브 코딩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보다 경험이 조금 있으시니까 네. 지금 여기서 저희 보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를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어제 라이브를 했는데 엄청 절었거든요. 사실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저는 약간 이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테마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희는 오늘은 그런 게 아니니까 편하게 이제 디버깅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앱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거를 혹시 보여주시나요? 오늘은 만들 거는 이제 개발자들한테 시간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개발자들한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리소스가 이제 시간인데, 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앱을 준비를 했고요. 조금 과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일단 도전해 볼 거는 모바일 앱과 그리고 데스크톱 웹을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데스크톱 웹을 플러터로 만들면은 좀 너무 날먹이니까 가급적이면 리액트 네, 그리고 플러터 앱으로 안드로이드, iOS 두 가지를 하면서 백엔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엔드는 지금 파이어베이스로 할지 슈퍼베이스로 할지 그 두 개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좋을지는 좀 만들면서 취사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 봐가지고 선택을 해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스펙트럼이 좀 넓으신 만큼 좀 다양한 이 스택을 조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세팅 일단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클로드가 플러터 클라이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 플러터 클라이언트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플러터 클라이언트 바로 윗단계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쓰다가 VS 코드로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쓸 도구는 클로드 코드를 쓸 예정이고요. 바로 버벅이네요. 네. 지금 이미 실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폴더 위치 잡고 클로드 코드만 실행시켜 놓은 상태인데 보통 클로드 코드를 쓰실 때 바로 질문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맨 처음 할 때 이닛을 하라고 보통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루트에 생기는 이 클로드 MD 파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닛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200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퍼스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아마 1시간 내내 계속 조금만 날려도 아마 못 쓸 양이긴 한데요. 네. 끝나고 어차피 퇴근할 거라서 집에서 코딩 하셔야죠. 네, 지금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폴더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폴더 구조만으로 지금 얘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플러터 프로젝트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를 안 써보신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 있는 숫자는 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지금 맨 처음에 이거 calculating이라고 뜨긴 하는데 여기는 넣은 명령어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작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가 너가 수정하려는 거를 내가 띄워놨다.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뭐 수정을 할지 아니면 리젝을 할지 이 세 가지 보통 방안이 있는데요. 보통 어플라이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잘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용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멘트가 바뀌었죠. 하고 있는 작업을 그냥 요약해서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고 그 작업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 작업에 들어가는 토큰.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질의가 되고 그리고 답변이 돌아왔는지 그런 걸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단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init 커맨드를 쓰셔가지고 클로드.md 파일을 생성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클로드 코드에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어떤 코드의 규약이라든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커서를 쓰셨던 분들은 커서 룰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그런 룰을 잡아주기 위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여기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클로드가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윗 프로젝트에 이 클로드 파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로 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앱 클라이언트가 따로 만들어졌고 플러터는 잘못 만들어졌네요. 네,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루트에 클로드 MD라는 게 만들어진 걸 보실 텐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이 폴더의 구조가 지금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 프로젝트가 플러터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 그냥 단순히 인it 하나 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구조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네. 보통 저는 작업을 할 때 뭔가 바로 작업을 해달라기보다는 이 작업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달라고 해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개발할 때도 똑같죠. 어떤 거를 만들지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개발이 들어가면 매끄럽게 가는 것처럼 바이브 코딩 할 때도 똑같은데요. 저희가 만들 앱이 이제 한국어로 쳐도 됩니다. 그렇죠. 대상으로 한 웹과 모바일 앱을 만들 거야. 모바일 앱은 플러터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iOS를 지원하고 웹은 를 통해 제공하고 싶어. 백엔드 같은 경우엔 파이어베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쓰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빠르게 슈퍼베이스로 갈아탈게요. 그리고 항상 저는 할 때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기 때문에 AI한테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성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주길 원해서 이 구성이 올바른지 검토를 해주고 추천하는 아키텍처를 한 가지 정도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나름 팁이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한테 역할 같은 걸 주어주면 좀 더 잘 짜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되게 의도가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다뤄주면 다뤄줄수록 돌아오는 답변의 퀄리티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좀 주입을 해주면은 네. 조금 더 거기에 감정이입을 좀 해가지고 AI가 그쵸. 답변해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제가 하기 전에 지금 이 흰색이라서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다크모드로 일단은 네. 저도 이 책 쓰느라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보기가 좋네요. 눈이 편해졌네요. 네, 맞아요.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방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옵션을 조금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오퍼스 모델 쓰면 되게 잘하죠. 네, 게다가 저는 클로드 코드만도 쓰는데 클로드 데스크톱 앱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클로드 데스크톱 앱으로 리서치 기능을 쓰게 되면은 되게 장기간 동안 리포트를 작성해 주는데 되게 용이해서 뭐 예를 들어서 BLOC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에 큐빗을 쓰고 BLOC를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때 그쪽으로 한번 넘겨주면은 연구를 되게 심도 있게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원래 초록색이면은 실행 중인 걸 텐데, 그죠? 네, 지금 멈춘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럴 때는 이 멈춘 것 같은데 다시 이어서 진행해줘 라고 하면은 대화 기록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투두 리스트를 따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노트북 환경에서 이제 이동하다 보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주는데 되게 용이한 도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가끔씩 대화 상자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좀 내려주긴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똑똑한 게 제가 지금 앱 클라이언트라고 이런 그 카멜 케이스를 썼는데 웹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도 똑같은 이름 규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러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네.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폴더 구조로 만들어주는데 선택지를 보통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번에만 쓰겠다 아니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일단 허용을 하는데 이 세션에 진행되는 동안 이 명령어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귀차니즘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명령어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보다 보면은 위쪽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목줄을 잡아채할 때, 그때 이제 no!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연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질문 최대한 줄이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쵸. 네, 그런데 AI를 다룰 때는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해야지 또 되지 않습니까?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작업들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잘못된 이 문맥이 또 컨텍스트에 주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상황에서 이거는 저도 작업을 하면서 겪었었던 건데 지금 대화가 일부 생략이 되는데 확장을 해보면은 저희가 리액트 앱을 만들 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까 이 네임 규칙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디렉토리명에 대문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비트를 끼워 넣는 이런 똑똑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놨던 폴더를 지우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이어서 가게 될 거예요. 컨트롤 R로 다시 내려주고 실행하려는 명령어 확인해주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npm도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계속 이 권한 요청이 오는데 혹시 그 dangerously skip permission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나요? 사실 플러터에서의 게덱스처럼 되게 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의사 표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숙련된 개발자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쓰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게 또 조금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다른 작업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귀찮다 보니까 귀찮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로 그 플래그를 달고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걸 걸었다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제 SDK를 이번 8월까지 35까지 맞춰야 되는 그 이슈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드 난독화를 하는 프로가드 파일을 내가 알아보기 힘들다면서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겪고 나서 얘한테 모든 걸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저는 저도 그런 비슷한 류의 경험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돌리고 뭐 린트도 하고 그리고 빌드도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돌릴 것 같잖아요, 뭔가. 그쵸. 그런데 보면 Next.js 같은 경우도 이 Next config에 보면은 테스트랑 뭐 이런 거 뭐 린트 같은 거 그냥 이그노하도록 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갑자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 그냥 끌래요 하고서 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테스트를 작성을 안 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웹에서 일어난 작업인 것 같네요. 네, 웹에서 일어난 작업들 간단하게 훑어주고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방에서 질문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안 되는 게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윈도우에서 쓰려면은 팁은 있어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끼워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윈도우 유저들도 봤었고 그리고 사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그 제미나이 CLI로 많이들 넘어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MCP를 파이어베이스를 쓰게 되면 그대로 안 쓸 것 같고요. 슈퍼베이스로 쓰게 되면 MCP를 급하게 등판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 이유는 없고요. 그 파이어베이스를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파이어베이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싶기도 했고 그리고 앱 개발자 입장에서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슈퍼베이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슈퍼베이스는 MCP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파이어베이스는 아쉽게도 제가 MCP를 쓸 정도로 그렇게 고도화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파이어베이스 MCP는
일단 오늘은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MCP를 좀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컨텍스트 7을 넣어가지고 좀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직접 구현을 하시는 편인가요? 두 가지 섞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라면은 직접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베이스에서 뭐 디노를 써가지고 엣지 펑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RLS라고 하죠. DB에 들어가 있는 네네.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설정할 때 사실 제가 뭐 DBA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MCP를 좀 의존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리드미를 굉장히 기깔나게 잘 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폴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려면 뭘 쓰고, 근데 제가 지정도 안 했는데 리버파스 쓰네요. 역시 리버파스 최고의 선택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파이어베이스 쓴다. 그리고 제가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화면을 사용을 하실 때 네. 이 AR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조금 이 저희가 스크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화면 좀 비율을 나누는 거. 그게 좀 네. 바뀌셨나요? 배정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옵션, 그 데스크톱 세팅이랑 회사에서 쓰는 세팅이 다른데요. 일단 집에서는 그 와이드 스크린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쓰고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사하게도 굉장히 큰 4K 모니터를 2개를 따로 주세요.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피벗으로 돌려놓고 여기서는 AI 채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길게 보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꿀팁이네요. 그 피벗을 반으로 나눠서 채팅을 쓰고 위에는 코드 그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에디터, 그다음에 우측에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화면에 대한 뭐 테스트 화면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밑에 놓고 슬랙을 쓰고 있죠. 진짜 스크린을 많이 쓰시는구나.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로로 쓰는 건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세로로 하나 원래 평생 안 쓰다가 세로 모니터가 하나 우연찮게 생겨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아예 그냥 그 터미널만 띄우고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채팅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럼 위에까지 싹 다 보여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자가 좌우로 목을 많이 돌린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위아래로 시선을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위로 길면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스크린 하나밖에 없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 터미널을 그냥 오른쪽에다 두고서 여기서도 세로로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md를 또 업데이트 시켰네요. 네. 잠시 옆에 채팅을 보다가 잠시만요. 네, 바로 떠 있죠. 클로드 MD가 수정이 됐는데 아마 웹 클라이드가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TSX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보통 JSX로 쓰면은 욕을 할 정도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는 큰 반향이 되는데 타입스크립트 쓰고 되게 바람직한 아키텍처를 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질문 네. 주셨죠? 그 클로드랑 커서랑 가장 큰 차이가 뭐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발언에 좀 주의하게 되긴 하는데 커서 같은 경우에는 IDE죠.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CLI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태생적으로 온 차이가 있어요. 클로드 가지고 코드를 고쳐라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서 같은 경우에는 대화창이랑 코드 수정이 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살짝 어른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내가 모델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차 비즈니스적인 발전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요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고객에 주는 서비스 같은 퀄리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최근 사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R을 사실 보면은 거의 덤핑 수준으로 지금 가격 경쟁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저희가 쓰는 클로드 코드를 일반 API 맞물려서 쓰면은 비용이 장난 아닐 거예요. 맞아요. 뭐 아까 저희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제가 오늘 한 프로젝트 돌린 데만 $1,800를 썼거든요. 예측치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역시 맥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맥북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조심스러운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키텍처는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사실 제 루틴에서 살짝 벗어난 게 저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굉장히 중요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커서 위에 갔었네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런 문서를 요청을 하면은
되게 표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마크다운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뭐 ID에서 쉽게 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쉽게 옮겨져서 공유하기도 좋고 마크다운을 선택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마크다운 파일들도 좀 이 구성하는 폴더 구조라던가 좀 선호하는 형태가 좀 있으세요? 일단은 독스 파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폴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좀 몰아넣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럼 그것도 종종 클로드한테 읽으라고 시키나요? 그 클로드 MD 파일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죠. 이 프로젝트의 리듬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구사항 명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명령을 하든 얘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의 루트를 경로를 지정을 해놓고 항상 작업할 때 읽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제 PC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제 PC에는 따로 PC의 글로벌 클로드 룰도 설정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이고 최근에 생긴 팁 중에 하나는 클로드 폴더 내에 임시 에리어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브랜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 브랜치의 사업 목표들을 임시 섹션에다 저장해 놓고 끝나면 지워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목표들을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서 다 끝나면 이제 삭제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는 되게 작업하는 스타일이 진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처럼 좀 오랫동안 하는 작업들을 했을 때 네. 근데 우리가 아직은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석이 없기 때문에 좀 갈리지 않습니까? 아, 그쵸. 타스크 마스터 같은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 플래닝 모드 쓰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크다운으로 또 이제 PRD라든가 아니면 엑스큐션 플랜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만들어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로곰님 어떤 방법을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하는 대로 마크다운을 만들어서 쓰는 편을 선호하는데 사실 이 방식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커서를 썼을 때는 이제 태스크 마스터를 쓰는 게 거의 반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클로드 코드로 넘어오면서 알아서 투두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태스크 마스터를 맨 처음 세팅하다 보면은 모델을 막 입력하면서 API 키를 막 넣으라고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내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기분이 좀 공포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타스크 마스터에 대한 그래도 경험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세팅까지만 하고 직접 쓰기 전에 클로드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갈아탔는데 근데 저희 사내에서도 태스크 마스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생산성 높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조금 한동안 좀 쓰다가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러니까 순서를 안 지키고 갈 때도 있고 한번 뭔가 처음에는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갑자기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뒤에 모든 이 페이스들을 전부 다 지워야 되는 불상사가 결국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클로드가 그냥 다 만들어주는 거면 상관이 없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이 선뜻 나가지 않습니다. 네네 맞아요. 채팅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백엔드는 상세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AI가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나 뷰는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것들은 AI가 잡아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툴이 있을까요? 사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프론트엔드 개발하실 때 뷰를 바로 만드실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보통 레이아웃을 잡아서 이제 컴포넌트 레벨을 어떻게 잡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그런 규약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잘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잡아주고 그리고 버그 같은 거를 어떻게 디버깅하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버그에 대한 로깅을 잘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클래스나 UI를 되게 아이디를 잘 줘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적을 했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거에서 독스로 들어가면은 요구사항 명세가 쭉 나오게 됩니다. 한국어로 말하니까 한국어를 잘 작성해 준 걸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쓸지 그리고 페르소나가 어떻게 되고 가상의 사람 만들어서 이 사람은 뭐 하루에 오후 8시간, 10시간 개발 저 시간 내에 개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네요. 와 되게 힘든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기술학습 적극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많군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일과 어떻게 할 건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학습 자기가 배운 것들도 관리를 하나 봐요. 이것까지는 바라진 않았는데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지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코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 개발자들 건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산성 분석, 이거 중요하죠. 흔히들 말하잖아요. 건강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드가 어떻게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네.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아, 코드가 그쵸. 잘 나오는 게. 그리고 기술적 요구사항도 모바일 앱은 나오고요. 웹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동 요구사항은 기술 쓸 거고 개발 도구를 쭉 쓸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세밀하게 써줬네요. 그렇죠. 네, 보안도 돼 있고, 네네네,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보통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로드맵을 뭐 MVP 3개월 동안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쭉쭉쭉 나오는데 저희는 아마 오늘 페이스 1을 하면은 얼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 차원도 넘어와서 일단 자, 오늘은 시험용 MVP를 만들 거고, 일부 기능은 수정한 게 있으니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고 주변들을 잘 맞춰줘. 추가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수정할 테니 나에게 가이드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크다운으로 되게 가이드도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클로드 코드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로드 코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비싸긴 한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맥스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맥스보다는 프로로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한 달에 20불 정도다 보니까 기존에 커서를 쓰시는 분들도 쉽게 넘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를 맨 처음에 썼을 때 하루에 5시간마다 이제 사용량이 리셋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5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막 작업을 하다가 6시에 일어나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이 재밌어져요. 맞아요. 계속 중간에 자다가도 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테스트를 좀 돌려놓으려고 자다가 한번 눌러놓고. 그쵸. 보통 같으면 이제 눈이 떠지면 좀 더 자야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토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몸이 일어나신다든지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안 그래도 토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토큰이 말씀하신 대로 5시간마다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걸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고 계신 게 아니면 사용하고 계신 방법 있나요? 사실 회사에서 저는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클로드 코드를 지원을 해주고 역시 계신데 좋은 회사네. 그쵸. 그 전에 제가 $20씩 사비 놓고 쓸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가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마음의 편안함이 없고 잠을 좀 자는 편인데, 근데 최근에 그 SNS 같은 데를 보면은 네네. 5시간이 1시부터 6시 땡 하고 6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시에 지나서 첫 그 텍스트부터 대화부터 이제 시간이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시간 동안 비어 있으면은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5시간이 지난 순간에 하이라고 보내주는 도구를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도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러 일찍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출근한다 또는 10시에 뭐 출근한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점심시간까지는 우리가 빡세게 일한다고 했을 때 그 뒤로 1시간 어차피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딱 12시까지의 세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 타이트하게 오버스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쵸. 맥스 $100를 쓰시는 분들은. 네, 그런 전략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클로드 코드와 클로디아. 클로디아. 조합이 괜찮다던데 향후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클로디아 한번 달아주시죠. 채팅 보였다가 안 보이구나. 클로디아가 아마 그거죠? 그 UI로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는.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CI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요. 네, 딱히 UI 모델이 필요한가? 그래서 맨 처음에 클로드 코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ID가 아니라 CLI?
쓸 수 있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퍼스트라고 하는 ID에는 플러그인이 다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플러그인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동작을 하는 게 되게 매끄러워요. 지금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코드도 열어주고 여기 안에서 수정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클로드 코드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안정적인 거랑 조금 이 클로드 코드 자체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또 좀 궁금한 건데 커서를 혹시 클로드 코드 쓰시기 전에는 사용을 하셨었나요? 네, 좀 썼었죠. 네. 이 클로드 코드를 다른 이 에이전틱 AI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차이를 좀 느끼세요? 일단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커서 같은 경우에는 라인 수를 쪽쪽쪽쪽 집어가지고 되게 많이 봤었고 특히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더 심하죠. 라인 수로 따로 떼서 보는데 클로드는 일단 설계 자체가 라인을 따로 따서 보기보다는 프로젝트 전체 혹은 파일 전체 그런 걸로 좀 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토큰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점. 예전에 맨 처음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LLM에 들어간 토큰이 되게 지금에 비하면 되게 적었지만 네네. 그때는 이제 획기적인 수준이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특정 라인이라든지 영역밖에 못 봤던 것들을 이제는 좀 전역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 지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AI를 처음으로 코딩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대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데 만약에 처음 이 에이전틱 코딩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클로드 코드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커서가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코파일럿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면은 클로드 코드죠. 그래도 클로드 코드다. 지금 왜냐면은 이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랭체인이랑 랭그래프랑 둘 중에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앞서서 선고자들이 다 읽어놓은 거에서 이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막 화이토치랑 그런 걸 보면서 이제 AI를 배우려고 하면은 굳이 이런 반응이다 보니까요. 맞아요. 가르치는 분들도 그런 뉘앙스를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쵸. 이제는. 네. 그리고 그 과거의 답습은 필요한 순간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때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들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작업이 얼추 끝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오버해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일과도 해놨고요, 프로젝트 관리도 해놨고요, 생산성 분석도 해놨고, 네, MVP 기능도 충분히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그 개발의 우선순위도 작업을 해놨고, 파이어베이스 설정 가이드도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파이어베이스도 한번 해볼 거고요. 데이터 모델도 구현이 돼 있고,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도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할 텐데 순서대로 1번을 진행하자 라고 하고 옆에서는 파이어베이스를 키기 위해서 네. 크롬을 하나 따로 띄우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MD 파일을 읽은 거 말고는 진짜 코드를 하나도 보질 않았죠, 그죠? 그쵸. 네. 제가 맨 처음에 플러터 만들어 놓은 거 말고는 개발자스러운 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가끔 조금 두렵긴 한데 빌드.점 그래드를 바꾸겠다 이런 것도 그냥 믿고 가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못 믿으니까 조금 개발자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회사 앱을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SDK 30으로 올리면서 AGP라고 하죠. 어느 순간 친숙하게 다가오는 네네. 네, 그 그레이드 버전도 수정을 해야 됐는데 AGP도 8.2로 올려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에서 이제 그레이드 코드를 직접 건드려도 괜찮게끔 작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라이브 다시 보기 올라갑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하죠. 아,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 들어있어요. 네.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렇게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도 자연스럽게 깔리고요. 인텔리제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프레인이 제공하고 있는 AI 어시스트도 바로 제공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제 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VS 코드에 보면은 파이어베이스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1번 과정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데브 데일리 매니저. 와, 이름까지 정해주네요. 개발자의 가장 큰 숙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 정해주기인데, 맞아요. 그런 것도 알아서 해주네요. 네, 그 자동으로 막 뭐 단어 생성해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되게 항상 그런 데서 만든 것 같은 제너릭한 네임이 항상 나오지 않나요, 되게? 아, 그쵸. 좀 저기 뭐지? 순수한 이름들이 좀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설정하고요. 항상 좀 놀라운 게 저런 인스트럭션이 좀 나오면은 실제로 저희가 UI에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정확한 인스트럭션들이 항상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요새 AI가 퍼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UI들을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아, 특히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클로드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UI랑 안 맞는데? 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드에는 웹 서치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 빠르게 다시 웹 서칭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갖다 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인증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네. 네. 파이어베이스 단점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모르겠어. 네. 빌드랑 실행이랑 뭔 차이지? 그리고 요새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가 생기면서 여기 안에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로도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뭐 자기네들이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설명을 해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맞아요. 문서도 더 최신일 것 같고요, 왠지. 그렇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구글도 붙이고 iOS도 만들 거니까 애플도 붙이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다 했다가는 제 손이 너무나도 바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메일로만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겠죠. 이제 파이어스토어를 쓸지 아니면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을 쓸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데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부터 그 고민이 좀 들어지는 게 그냥 얘가 쓰라고 하는 거 쓰면 돼요. 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스토어. 파이어스토어를 쓰라고 하네요. 얘도 빌드 있었군요. 왜 빌드일까요, 이건 도대체? 이 상품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실행은 실행 중에 무언가를 한다. 약간. 그래서 항상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항상 들어와서 저도 그냥 항상 헤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서울에 맞춰주는 게 맞아요. 좋을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막혀있는 게 있어서 오늘 시연에는 테스트 모드가 적합하고 테스트 모드는 30일 동안은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쓰시다가 30일 뒤에 갑자기 왜 막혔지? 그러면 테스트 모드가 끝나서 그런 거니까 옵션을 잘 조절해서 그때부터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30일 뒤에 이제 아예 잊어버리죠, 그냥. 그렇죠. 이 앱에 대해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파이어베이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요즘 슈퍼베이스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밀린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쵸.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슈퍼베이스도 좀 쓰다 보면은 유료를 쓰는 순간, 잠깐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보안 규칙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잘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혹시 이게 보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마크다운이 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얘가 좀 더 친숙해요. X로 닫아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I가 정말 코딩을 너무 잘하기 시작하면서 딱 지금 이 복붙하고 있는 이런 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게 진짜 막 정말 고민 많이 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쵸. AI가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좀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 서비스에 좀 특수한 상황들이고 실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것들. 네.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딱딱딱 누르고 있는데 네. 근데 가끔씩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지금처럼 딸깍딸깍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책임은 뭐 모든 책임 원래 다 샤워에 지는 거지 아, 않습니까? 그쵸. 미래에 제가 언젠가 책임을 져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쉬운 게, 아니네. 살짝 아쉽지가 않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 이름을 알아서 잘 갖고 왔어요. 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네. 그거 하네요. 네. 이거 이름이 틀렸나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지금 코드 팩토리가 써져 있어가지고 뭐지 순간했는데. 아, 제가 아까 만들면서 오늘 코드 팩토리에서 하는 거니까 제 이름 안 썼죠. 아. 그래서 등록. 좋아요. 디버그 인증서 SHA 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로그인 쓰시는 분들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파일 다운 받아주고요. 아, 다운 받을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사실 여기서 다운 받지 않는 이유는 코팽님은 아실 것 같은데 플러터를 쓸 때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별도의 CLI가 제공이 되죠. 맞아요. 안 그래도 바로 다음으로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MCP를 만약에 파이어베이스 안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파이어베이스. 네.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혹시 다 되지는 않을까요?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근데 MCP로 다 해버리면 진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될 것 같기도 하죠. 될 생각해보니까.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개발자스러운 모먼트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아, 사실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오히려 좋은 건가? 오늘 라이브를 왔는데 그냥 와서 그냥 딸깍만 하고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얘는 SDK를 따로 얘도 SDK가 들어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이 구글 제이슨을 받아서 엑스코드에서 등록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쭉쭉쭉 내려서 플러터 파이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군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파이어 스토어를 쓴다라는 게. 자, 플러터 파이어. 플러터 파이어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러면은 코드로 돌아와서 얘는 아직까지 여기서 열심히 작업 중이었군요. 이런 경우는 대화창이 옆에 따로 있으면은 추적하기 쉽죠. 맞아요. 빼가지고 따로 보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명령어를 그냥 넣어도 되기는 해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에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뜨게 되면 가끔씩 짜증나요. 그래서 풀권한을 주면은 그렇죠. 이럴 때 풀권한이 좀 땡겨요. 어이구. 이제 이러면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그렇죠.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스템 메모리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플러터 파이어를 못 쓰네요. 로그인이 안 돼 있을 거라. 아하. 그러면은 설마 이 순간에 딱 봐가지고 네. 아니면은 옆에서 따로 작업을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쓰던 대로 플러터 파이어를 준비를 해달라고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이게 금방 갑니다. 저희가 틀어놓고서 보통 이제 실제로 바이브 코딩할 때는 막 다른 작업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밖에 안 했어 막 하고서 시간 별로 안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혼자서 작업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쓰다 보면 타자가 빨라져요. 맞아요. 내가 말을 잘리기 전에 코드가 다시 뜨기 전에 이걸 입력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생겨서 저희가 유일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이제는 타자를 빨리 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것도
그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아, 말로만 맞아요. 하는 것도 맞아요. 이제 슬슬 준비하는 거 봐서는 이제 팔짱 끼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해줘 이것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공포감이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실제로 보면은 한국 유튜버는 좀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외국 유튜버들 보면 그냥 말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찐바이브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쵸. 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말하다 보면은 중간 막 음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타자에. 그래서 좀 그 AI한테 나의 이 의견이 조금 빈약하다는 거를 좀 표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새 그 챗GPT 앱이나 제미나이 앱을 까면은 그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모드가 다 제공이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잘 알아먹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회의록을 들어서 알아서 정리해준다고 이것만 해서도 놀라울 정도였는데 맞아요. 이 실시간 대화가 된다는 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갈수록 발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록4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며칠 전이죠, 아마? 어제인가? 네. 그제? 네. 시간 단위일 거예요. 혹시 써보셨나요? 방금 퇴근을 해서. 저도 좀 전에 그냥 유튜브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스펙을 보니까 뭐 제미나이 2.5도 그냥 뭐 다 그냥 한참 익어버린다 약간 이런 통계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 대표님이 또 워낙에 평가가 조금 강하신 분이기는 해가지고 그쵸. 네. 근데 홍보하는 걸로는 박사 수준의 누군가 이제 지식 겨루기를 좀 했을 때 모든 필드에서 다 능가하는 능력치를 보여줬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LLM의 가장 큰 차이를 뭘로 하냐라고 하면 이제 뭐 학습 시기가 언제다, 학습 데이터가 얼마다 이걸 가지고 옛날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맞아요. 들어서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토큰이 몇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인 거죠. 결국에. 그쵸. 네. 그래서 아마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 받아들이다가 나랑 오래 대화하고 있다 보면은 얘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까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LLM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컨텍스트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컨텍스트가 오래되면 오래되고 그리고 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 빠르게 없애다 보니까 모드 히스토리가 100% 보존된다라고 생각하고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낭비를 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투두리스트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하거나 아니 중요한 맥락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뭔가 빨간 줄이 빡빡 가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만능은 아니라서 맨 처음에 작성한 코드는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모르겠는 걸 만들어놨는데요. 넘버 타입을 봤는데 인트가 인트로 선언했는데 넘버 타입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제는 콘솔도 안 보죠. NLTC도 안 보고 그냥 인트 검사 해줘. 네, 컨텍스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마침 여기에 또 컨텍스트가 32%밖에 안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저희 오토 컴팩트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컴팩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직접 컴팩트를 하고 어떤 상황에 그냥 오토 컴팩트로 놔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리적으로 얘랑 너무 오래 대화했는데 라는 시점이랑 밥 먹으러 갈 때랑 커피 마시러 갈 때랑 화장실 갈 때 퇴근하기 직전에 이때 컴팩트를 한 번씩 써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로 컴팩트를 안 하고 그냥 꺼버렸다고 해도 클로드를 실행시킬 때 대시 C 혹은 대시 컨티뉴라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전 대화 섹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러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커서나 다른 거에 비해서 클로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정말 동의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컨텍스트가 이 기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니까 아무래도 컴팩트를 하지 않는 게 한 번에 뭔가 프로세싱을 할 때는 한 문맥이라면은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컴팩트라는 건 어쨌든 뭔가를 읽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컨텍스트를 아끼는 방법이라던가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클로드를 웬만하면 하나만 시키잖아요.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작업을 네.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보는 애 하나랑 그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애 하나랑 따로 놓고 얘랑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멀리 보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얘 잘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퀄리티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던 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다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간다 싶으면 그 세션을 빠르게 버리고 기존 세션에 있는 거를 디렉토리 바꿔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새 걸 또 열어서 맥락을 본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한테 계속 작업을 시키다 보면은 이 친구 혼자서도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미신적인 부분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미신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이 써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써보고 뭐 커서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써야지 이게 아니라 커서가 안 좋다고 왜 안 좋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한 번씩 더 써보고 이래야 자기한테 딱 맞는 도구를 찾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딱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되게 놀랍게도 AI 시대 전에도 저희가 항상 하던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그렇죠. 제가 네. 상태관리 모델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일단 써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은 카더라 같은 거 들으면서 되게 그냥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그게 안 좋다고 누가 하면 그럼 그래 귀찮으니까 안 써보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 그런 자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로 하느냐 아니면 취미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로 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능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뭐 따라간다는 건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율 설정은 이제 작업자가 해야겠죠. 그게 이제 경력에서 오는 바이브가 될 거고. 근데 취미로 코드를 배워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많이 섭취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학생분들이 쉽게 잘못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쭉 밀고 갔다가 막상 취업했다니까 그걸 안 썼다, 그걸 안 쓰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헤매다가 시간을 많이 날려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클로드 가격별로 대답도 다르냐고 질문을 주시네요. 가격별로 다르다기보다는 모델별로 대답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 보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모델을 어떤 시점에 모델을 쓰냐도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사실 똑같은 뭐 오퍼스4라고 해도 완전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오니까. 플러터 파일을 먼저 실행해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을 먼저 하자라고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PC에 뭐가 깔려있는지 전혀 모르고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베이스가 깔려있는지랑 그리고 네. 플러터파이어도 깔려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엄청 옛날 버전이 나올 그렇죠. 겁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말해줄 거거든요. 네. 네, 마침 npm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떴네요. 네네. 네, 근데 이건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요. 수분이 이렇게 있어서. 네, 노드 버전이 낮습니다. 플러터. 하지만 일단 파이어베이스 CLI를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CLI는 이제 다트에서 봐야 되니까요. 좋아요. 파이어베이스 CLI도 1.1.1.0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시키는데 에러가 나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할 일이 뭔지 예측을 해보자면은 npm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액션 취한 것 같아요. 그냥 컨피겨를 들어가 네, 보네요. 로그인 호환성에 문제가 있지만 로그인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갔을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플러터 파이어를 실행시킨다는 거는 제 시점에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멈추고 저 같아도 딱 물음표로 저도 궁금했거든요. 물음표로 끝날까 아니면 점으로 끝날까. 그쵸. 이게 개발자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물음표로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좀
되돌아보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점으로 끝나면은 뭔가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컨텍스트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저도 미신인데 이거는 한국인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꼬아서 말한 거잖아요. 그럴 리가 그것까지. 이것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살짝 그 근거가 있는 게 네네. 띵크하는 순간에 바로 맞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띵킹하는 순간에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꼬아서 말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드부터 업데이트를 시키겠죠. 시작을 노드 업데이트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시험을 실행을 해줘라. 해줘 하고 이제 벅벅하는 거죠. 버전을 다시 보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컨텍스트에서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네. 안 그래도 아까 저희가 이 컨텍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LLM 또는 이제 에전트 코딩을 할 때 핫 키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미나이 CLI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홍보했던 게 사실 100만 토큰 컨텍스트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왜 저도 이제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제미나이 CLI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쓰면은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하겠지만 클로드 코드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만 컨텍스트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죠. 그런 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거는 저도 추측이기는 한데요. 제미나이한테 유독 1을 시키면은 일본어가 섞여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모델로 한번 갈아타고 영문 모델로 가니까 이중 번역이 돼서 이상하게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예상보다 빨리 제미나이 CLI가 나왔잖아요. 네네. 하고 있다라는 뭐 사전 발표 이전에 맞아요. 일단 뭐 일본어로 하고 있던 실험적인 기능을 최대한 빠르게 랩핑해가지고 일단 시장에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100만 컨텍스트, 100만 토큰이라고 하면은 사실 컨텍스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저희가 컴팩팅을 뭐 정말 뭐 5배를 더해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한 문맥 안에서 이거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처음에 하신 대로 따라서 해봤는데 웹을 안 만들더라고요. 웹을 안 만드는 이유는 저는 아까 프롬프트에 웹을 만들 거다라고 따로 거론을 했어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빠지신 게 아니실지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많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못되면은 오히려 잘못했다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똑같은 프롬프팅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또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기억은 다 잘 지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 걸로 들어. 네, 로그인이 이거 중간중간에 보고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뭘로 돼 있나 하면은 이제 코드 팩토리님 걸로 돼 있어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로그아웃 하셔도 되고 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글로벌하게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 왠지?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또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아까 npm은 업데이트 했던데. 이렇게 실패를 하나? 시간이? 근데 이거는 사실 실패가 아니라 변수라서 이거는 오늘 1시간 안에 네. 어디까지 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혹시? 저는 앱을 띄우는 정도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맞네요. 네. 그러면은 그 커맨드가 맞나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쓴 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근데 업그레이드 커맨드도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니면은 브루에서 업데이트를 쳤어야 됐나?
그거는 확실히 되기는 할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번 쳐보죠. 아, 네. 안 되네요. 브루에서 브루로 깔려 있으신 거 맞죠? 네. 어머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라이브러리 툴들이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버전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이게 왠지 경로가 23에서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저희가 18 버전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디서 이게 고민이지? 이거는 저기 네, 이게 맞아요. npm 맞아요? 버전이랑 노드 버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npm도 같이 올라갔어야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8부터 갔어야 되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아까. 네. 근데 23부터 가가지고 음. 이게 그냥 받아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파이어베이스가 좀 어렵다는 게 느껴졌으면은 빠르게 갈아타는 방법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에서 근데 또 이런 걸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쵸. 창조하는 것보다 뭔가 바로 있는 걸 갈아타면은 기반으로 다른 걸로 바꿔줘. 생각보다 빠르게 바꿔주더라고요. 시크릿 팁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얘도 시크릿 팁이 아닌데. 바이브 코딩이 막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핑계 아닌 핑계 좀 더 하자면은 제 PC 환경이면은 네. 조금 수월하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걸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노드 버전이랑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퇴근이 좀 늦어져가지고 부랴부랴 오느라 이게 슈퍼베이스로 가면은 또 바로 될 겁니다. 이 슈퍼베이스랑 파이어베이스랑 둘 중에 그냥 뭐 바이브 코딩을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바이브 코딩을 만든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베이스 쓰고 있어요. 슈퍼베이스 썼던 이유가 그때 MCP를 한번 처음 써보자 해가지고 썼다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네, 슈퍼베이스에 계속 결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유료로 쓰기 시작하니까 사소한 것 하나에도 지금 과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내가 그냥 GCP 하나 파가지고 인스턴스에다가 그냥 그 넥스트.js를 하나 띄울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만족해하고는 있어요. 제너레이트는 네.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 그동안에 임시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인증만 미리 만들어 놓죠.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거라. 그리고 이메일 컨펌은 취소를 할게요. 네, 저기 슈퍼베이스 어스도 만들고 있군요. 이 슈퍼베이스가 프리티어가 2개까지 프로젝트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20 이제 결제를 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는 언제부터인 것 같으세요? 사실 DB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커스텀 도메인을 쓰려고 하니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프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추가 과금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파이어베이스보다 슈퍼베이스를 선호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기준이 명확해요. NoSQL로 가능하냐 아니면 무조건 SQL을 써야 되느냐. 파이어베이스도 지금 SQL이 된다라고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전 그것도 조금 괘씸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서 왜 여태까지 슈퍼베이스 나오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인간 군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경쟁자가 있어야 일을 해요. 바이브로 어느 정도 복잡도 있는 프로젝트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명성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명성현님이 아까 똑같은 바이브로 코딩이 막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거든요. 슈퍼베이스 MCP를 쓸 거야? MCP 설정에 필요한 걸 다 물어봐줘. 다 입력해줄게.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바이브 코딩을 만든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코드를 완전히 막 보고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개발자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개발자 아닌 사람이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온다면은 그래도 좀 이 프로덕션으로 한번 간 뒤에 MVP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조금 너무 무리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만들고 나서 그 유지가 잘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슈퍼베이스 같은 걸 쓴다고 해봤자 뭐 커서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해봤자 일단 프로덕션 올라가고 나면은 우리가 개발할 때처럼 마음대로 막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부터 일단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여기 시크릿 키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오늘 끝나면 바로 지울 거니까 이거를 괜히 제킹해서 쓰신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API 키. 그 정도 인재가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 프리티어 프로젝트 쓰고 있어가지고 좀 유출돼도 상관없습니다. 시크릿 키를 입력해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언어 키가 키. 있어야 되네요. 네. 순차적으로 넣죠. 네, 좋습니다. 들어갔나요? 제가 컨트롤 C를 눌러버렸어요. 이게 터미널이다 보니까 또 이 단점이 있죠. 그쵸. 네. 근데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위 누르면 복구되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그것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커맨드 V로 해야 될 거예요. 컨트롤 V는 이미지 붙이는 거라서. 잠시만요. 네. Alt 키, 제가 쓴 PC 키보다 사양이랑 다르구나. 핑계를 계속 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인정이죠. 그다음에 첨가 넣어주고 두 번째 필요한 것들은 DB 정보겠네요. 근데 DB 정보는 알아서 들어갈 것 같고 DB 암으로 물어보는군요. 네, 그럴까요? 새로 네. 제너레이트 그냥 하면 금방 될 거예요. 세팅해서 데이터베이스 리스토어스 카피 여기서 뭘 바꿨다는 거지? 네. 해주세요, 부디.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바이브 코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SNS에서 본 게 되게 흥미로웠던 표현이 바이브 코딩 전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개발자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되게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니어 개발자의 관점부터 우리 한번 봐볼까요? 주니어 개발자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취업 시장이 좁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회사에서도 다른 개발자분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바이브 코딩이 들어오면서부터 기업이 신입을 안 뽑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입을 아예 안 뽑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신입을 뽑는데 그럼 능력 있는 신입이 누가 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브 코딩 같은 트렌드를 잘 따라오는 개발자도 능력 있는 개발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조건 바이브 코딩만 그럼 죽어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브 코딩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바이브 코딩을 죽어라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 바이브 코딩이 왜 나오게 됐고 얘가 코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코딩을 입력하기 전에 프롬프트 퀄리티에 따라서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지식을 알고 프롬프트를 짜는 사람이랑 모르고 짜는 사람이랑은 수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숙달하려면 결국엔 또 기초 CS가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니어들이 좀 취업이 늦어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연차가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시니어급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떠면 좋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약간 좀 이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라는 건 그래도 걱정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시니어는 전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연차가 많이 쌓인 시니어냐 아니면 진정한 시니어냐. 연차가 많은 시니어들은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코딩을 하면 효율이 나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드는 내가 짜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안 쓰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개발자 중에는 안드로이드 보드에다가 뭔가를 만드는데 델파이를 가지고 오신 분을 몇 년 전까지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델파이 개발자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시니어 분들은 이제 조직을 이끌죠. AI를 쓰는 쪽으로. 저희 CTO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요, 그냥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다. 한번 맛봐봐라. 하시면서 그냥 한 발짝 뒤에 서 계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저 앞에서 먼저 맛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좋고 그런 것들을 사내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슬랙방에다가 계속 좋은 정보들 계속 갖고 오셔가지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시니어가 진정한 시니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레 해보기는 합니다. 제가 시니어 레벨이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좀 연차가 찬 아까 전에 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프롬프팅을 이제 잘해야 되고 제가 뭐 여기서도 이제 또 경험이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델파이를 하다가 갑자기 요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프레임워크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를 배운다라는 개념까지 다르진 않잖아요. 또 그쵸. 그죠? 네. 그런다 했을 때 진짜로 이게 딱 확신이 드는 그 순간이 왔다면 이제는 진짜 바이브 코딩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AI로 그냥 코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금방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안 해놨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못 따라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그때부터 아집이 잡혀 있으셨으면은 쉽게 바뀌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태도의 사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뭐 연차랑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니어들도 보면은 정말 빠리빠리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쵸.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장인 정신으로 난 이 프레임워크만 깎을 거야 뭐 이런 게 통했던 세대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개발자 할 때 스프링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이 되게 공공연하게 나왔잖아요. 아 예전이 맞나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스프링을 모르는 개발자들은 그럼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때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정말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스프링을 할 줄 알면서 노드나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다? 그러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개발자인 거겠죠. 맞아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한강 작가 바이브 코딩하면 뭔가 세상 뒤집어지면 팔아 나올 것 같은 바이브 코딩 역시 어떻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말이죠. 되게 신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거 완성도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은 이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보다는. 네.
근데 이것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될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개발에 갇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브 세일링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네, 마케팅이라든지 그쪽으로 전환을 하면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가 저는 영상업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AI 콘텐츠로 수익 못하게 뭐 막는다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걸로 어떻게든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영상 몰라도 편집되고 효과 놓고 지금 저희가 막 갤럭시 핸드폰 가지고 그냥 제미나이 돌리면은 옛날에는 스톱 액션을 하려면 뭐몇 억씩 줬어야 되는 액션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네, 꼭 코딩에만 국한된 사태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제가 처음 이 플러터 챗 GP를 했을 때랑 사실 이 AI가 있을 때랑 생산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긴 그쵸. 하거든요, 확실히. 이 컨텐츠 관점에서도 확실히 그렇고 요즘은 뭐 그냥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뭐 챗GPT 쓰기 막 이런 것들보다도 에이전틱 툴을 사용해서 뭐 글을 쓰기라던가 에이전틱 툴로 마케팅을 하는, 왜냐면 이 에이전틱 툴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또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조금 파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LLM이 쓴 글인가 아니면 진짜 경험에 의해서 쓴 글인가 아.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맞아요.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채용을 하거나 이제 인터뷰를 볼 때 인터뷰 보고서는 좀 알 수는 있을 수가 있어도 사실 서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해왔던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은 써왔던 글들을 보면은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로 이 사람이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거르기가 쉽지가 않다. 요새는 뭐 코딩 테스트도 AI 툴을 허용하는 데들도 은근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AI 툴을 잘 쓰는 것도 이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시대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코딩 테스트 빨리 통과하고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근데 또 그것도 참가방패의 싸움이더라고요. 그쵸. 예, 막그 AI 툴로 이제 막 뚫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또 막는 AI를 또 만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렇죠. 근데 결국엔 창과 방패 싸움에서 항상 이긴 건 창이긴 합니다. 맞아요. 모든 걸 막는 방패는 없어요. 모든 걸 뚫는 창도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네, 창은 언젠가는 뚫습니다. 네. 언젠간 뚫기는 하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항상 그쵸. 그게 해킹 쪽이라던가 이런 거는 답이 없죠, 사실. 그래서 사실 요새 뭘 공부해야 되나라는 게 좀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옛날이면은 뭘 공부해야 하는지가 딱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쵸. 뭐 막 이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이하게 뭐 스벨트를 많이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스벨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막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해봤자 다큐멘테이션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이고 그 안에서 소스코드 뭐 파보고 막 이러는 건데 이 AI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정말 정신이 없는 게 막 이동하고 그럴 때도 계속 AI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새로운지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신기하게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띄워보나요? 지금 보니까 플러터를 자꾸 띄워보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래서 슈퍼베이스를 MCP를 안 쓰려고 했던 게 제가 지금 슈퍼베이스 설정을 이 화면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네네. 슈퍼베이스 설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린트에 뭔가 걸리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싶긴 하네요. 네, 그냥 빌드 돌리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지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좀 이어서 계속 하자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공부하기 전에 해봐라. 맞아요. 진짜 그 나이키 정신 있잖아요. Just do it. 맞아요. 지금은 일단 해보는 시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해봐야지 또 뭘 찾을지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완전 이 정보가 정말 너무너무 넘쳐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AI를 진짜 써보면서 여기서 막히네 하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았다면 사실 키워드가 안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쵸. 왜냐면 너무 하이 레벨 수준의 컨텐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커넥션과 테이블 페일, 이런 경우는 퍼블릭 점 프로파일. 네, 요거를 그쵸.
그게 진짜 됐으면 좋겠다. 전 딱 그거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저희는 딱 보자마자 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줘. 네,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잠깐 봤을 때는 그냥 이니지 안 됐다라고밖에 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얘가 뭘 해줄지 한번 보죠. 대시보드에서 스키마가 생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저희는 오늘 MCPS를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AI랑 무관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아 그럼요. 네, 답변하지 말지는 뭐 저희 마음이니까. 아니, 사실 AI로 딥하게 질문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곤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혹시 AI에 대해서 딥하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인천에서 개발자 행사가 있는데 그때 AI 관련된 연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GD 분도 오시니까 거기 오셔서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돌리면서 한번 이벤트 잠깐 띄워드릴까요? 네, 뭔가 있나요? 여기 그 이벤트 그거 있지 않나요? 뭐야 스케줄표 같은 거? 네. 사실 제가 GDG 활동을 그만두긴 했지만, 네. 그래도 GDG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GDG에서 이번에 인천에서 했던 IO의 익스텐디드 행사가 있는데, 플러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AI가 주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AI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개발을 해보는 그런 세션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AI GD 분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신정윤님 같은 경우는 AI 큰 기업을 운영하실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셔서 AI 질문들은 이쪽에서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제너럴 세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모바일에서는 이제 플러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핸즈온도 있네요. 핸즈온도 있어서 오늘 했던 것처럼 직접 앞에 나와서 코드를 쭉쭉쭉 쳐주시는 것들도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플러터 웹이 프로덕션에서 얼마나 쓸만한지 경험담 같은 게 궁금합니다. 아까 그 화면 다시 띄워야겠군요.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아 있군요. 이 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진을 했었던 행사인데 지금 이 웹은 플러터예요. 그래서 플러터 웹이라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의 웹을 구현할 때 4시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이때는 바이브 코딩이 아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야 될 때, 그리고 이걸 홍보해서 어떻게든 써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생각보다 정식화된 웹 서비스보다는 플러터가 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서는 굳이 얘를 쓰냐기보다는 바이브 코딩으로 리액트를 빠르게 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취사 선택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하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있기 전에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무조건 첫 번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러터 개발자인데 당장 뭐 저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넥스트를 배우고 있느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바로 하는 게 무조건 국룰이던 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던 경험을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나중이 되면 자연어로만 앱 개발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질문 프레이징이 조금 다른 의도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자연어를 사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예 그냥 이 코드란 개념이 사라진 채로 자연어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가 딱 떠올라요. 이 코딩. 이 코딩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왜 MCP를 못 쓴다고 뜨죠? MCP가 연결이 됐는지 한번 좀 그러고요. 네. 저희가 MCP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었었나요? 아까 그 MCP 필요한 정보를 주면은 예, 한다고 예, 했었군요. 했었는데 네. 슬래시 MCP를 안 돌려봤죠, 근데 저희가 아직. 그쵸. 네. 진짜 찐바이브로 해버렸네요, 저희가. 오케이. 활용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얘도 그냥 API를 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그럴 때가 또 꽤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연결이 돼 있어도 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클로드 MD 파일에 넣어 놓으면은 도움이 되죠. 맞아요. MCP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거를 스스로 파악을 했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얘가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화들짝 놀라서 바로 연결할 겁니다. Just do that 하라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슈퍼베이스 MCP가 사실 그냥 포스트그레스QL MCP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베이스가 아니더라도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해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당연히 이제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만약에 ORM을 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MCP로 구조로 만드는 건 조금 큰 도움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안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되게 잘 불러오잖아요. 네, 맞아요. 쓰면 사실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심지어 무슨 보안 조건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RLS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네, 근데 너무 잘 짜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복잡한 RLS 하려고 하면은 막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정말 많은데. 근데 RLS도 하다 보면 꼬여요. 맞아요. 이거 우선순위 막 이런 것도 이게 되게 그쵸. 그리고 막 되게 이게 조금만 복잡해도 서큘러하게 조금 이게 서로 이렇게 돌게 저희가 순환 설정을 구조로 해버리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DB 아무도 쓰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오케이. 클로드 코드를 다시 다시. 시작하세요. 네. 됐나 보네요. 닫을 필요가 없고 그냥 EXIT로 나온 다음에 네. 이렇게 잠깐만요. 충전기 좀 늘려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전 단계에서 MCP 작업을 계속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어떤 작업에서 멈췄는지 감지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나요? 살짝 네 간섭이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오, 나이스. 딱 좋아요. 노트북 배터리가 위험했네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늘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이게 뭐 하다가 네. 중간쯤에 멈추고 그 마음이 반이 돼가지고 있어. 이게 그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마이오 코딩 네모로 하면은 생각보다 좀 느려서. 이게 집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사실. 진짜요? 네. 아, 돌려봤을 때 이렇게 오래 안 걸렸었는데, 네. 생각보다 진땀이 나네요. 아니요. 저는 더 느렸기 때문에 저는 시뮬레이션 안 돌리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1시간이면 디플로이까지 다 끝난다. 정말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클로드.md 파일 제대로 작성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계속 쓰다 보니까 와, 그쵸. 진짜 잘 되고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처음부터 하려면은 세팅이 정말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는 왜 다트 파일을 건드려서 M11을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 조금 제가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할까요? 왜냐면 또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인데 지금. 근데 사실 와이프가 보고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라이브 있다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네. 이제 곧 시작한지만 물어보고. 잠시만요. 그건이 없음. 네, 가끔씩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헤매다가 막 똑같은 명령을 계속 넣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좀 난해합니다. 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개발자는 좀 이런 상황이 되게 익숙하기는 하죠. 똑같은 작업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네. 저희는 익숙한데 만약에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비스 서비스가 라이트 하면서 뭔가 네, 빈번하게 쓰이고 있지 않는다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단점은 2주 동안 커넥션이 없으면 셧다운 시키는 게 문제긴 하죠. 네, 그렇죠. 사실 조금 빈번한 편이어도 파이어베이스에 비해서 오히려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20 티어에서 꽤나 좀 저는 $20 티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꽤나 좀 가격 대비 많이 제공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또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싸다가 나중에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돈을 쓰게 되더라도 그 수준이 됐으면은 아마 돈을 벌고 계실 거고 그것보다는 그렇고 나면은 굳이 뭐 AWS 같은 데 올려가지고 막 뭐 돈 아낀다는 생각보다 그냥 사회 딸깍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AI도 환경에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AI만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녀석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게 이게 한국어로 이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non-deterministic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생성형 AI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롤 베이스 AI였을 때는 환경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언제 입력했냐에 따라서도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조금 저희에게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아니, 사실 저도 MCP를 되게 쉽게 빠르게 바로 입력을 딱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클로드가 좀 멍청해졌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기업 계정들도 좀 잠기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맞아요. 사실 어제도 네. 어제 맞았죠. 계속 오랫동안 되게 잠겨 있었죠. 그쵸. 버스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저번 주보다도 되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쓰는 이 결과들을 조금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엊그제 그 오준성 님이 나오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도구를 하나만 쓰기보다는 그때 이야기 나왔던 코너레빗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요즘에 그런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클로드로 먼저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CLI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섞어서 쓰는 것도 꽤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쵸. 네. 아무래도 프리티어를 제공해주는 AI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적절히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면 할루시네이션이 점점 심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인풋 가지고 또 다시 학습을 돌리는 게 요즘 모델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엉뚱한 인풋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Next.js로 아마 이 바이브 코딩을 한 지가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파일을 정말 막 수천 개는 만들어 봤을 거거든요. 뭐 만 개까지, 몇만 개까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돌려봤는데 어제 그 라이브로 하면서 완전 처음 보는 현상을 봤어요. 그 이 서버 컴포넌트로 Next.js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서버 컴포넌트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대시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서버 컴포넌트로 이 파일을 무조건 쓸 수 있다라는 헤루시네이션을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순간 저도 이 새로 생긴 기능인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왜 없죠. 이렇게 했냐 하니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LLM을 윽박 지르시면 안 돼요. 윽박 지르면 얘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날림으로 조금 네, 그러니까 코딩을 좀 그 사용자의 온도를 좀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사과와 함께 애가 마음이 급해져요. 요구사항을 딱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야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까 연결이 안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진짜?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바로 답변이 오면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죠. 이제. 시행 준비하고, 의견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러게요. 네. 근데 플러터에서 바이브 코딩이 좀 쉽지가 않은 게 플러터는 테스트를 할 때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면 실기기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한 여건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기기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드한테 지금 맡기려면은 그 QA 드라이버를 따로 깔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아마 일반적인 개발자분들도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을 할 수는 있지만 TDD처럼 테스트를 막 빡세게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러기 위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가 절대적으로 개발자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최종은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쓰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같은 레벨에서 테스트를 해야 진정한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맞는 말인데 저희가 좀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AI가 이 주니어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시니어들이 주니어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그래서 AI가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관점을 보고 계신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다 딸깍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용 시장이 안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시니어 한 분이 너무도 많은 높은 것들을 배수의, 할 수가 있죠. 네, 높은 배수의 영향을 낼 수가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면 문제인 거죠. 좋은 거지만 시장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돼버린 거죠. 또 살짝 어디선가 할루시네이션이 생겼는데.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일단은 테이블 누락이 됐는데 에디터로 그냥 해버리라 그러네요. 그럴까요? 해버리라고 하네요. 알려달라고. 네, 가이드나 좋습니다. 하고 한번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종료가 됐었군요. 평상시였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하셨죠. 코드를 보셨죠, 그러면은. 아니 사실 코드를 안 봤을 것 같은 게 안 봤을 것 같은가요? 네, 왜냐면은 슈퍼베이스는 이닛이 됐고. 네, 그러면은 코드가 아니라 슈퍼베이스 쪽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제가 다 커맨드를 일단 다 돌려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리셋을 했던 아니면 마이그레이트를 그쵸. 돌렸던. 네.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쉽지 않네요. 이게 라이브 코딩을 하면 항상 그래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싹 다 긁어서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참고로 슈퍼베이스에는 그냥 이 SQL 쿼리를 날릴 수 있는 뭐 DDL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다 날릴 수 있는 창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네, 이게 그 곳인데요.
SQL 에디터에다가 이게 바뀌었나? 네, 네, 플러스로 네. 스니펫 하나 만들어서 넣고 컨트롤 커맨드 엔터. 여기에 있는 AI도 써보셨나요? 여기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대화를 몇 번 해봤어요. 메뉴를 못 찾았어가지고. 근데 음. 얘도 9버전 UI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네. 네, 완료해서 그냥 완료라고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확실히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너가 실행하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다시 저희가 실행을 시켜보자. 오케이. 근데 시뮬레이터를 되게 저도 오랜만에 켜보네요. 저는 요새 실기 디바이스 테스트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는 앱을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아이고, 이거 테이블은 통과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될 수가 있나? 그러게요. 오늘 좀 억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페이. 로깅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 그쵸. 생각에, 그죠? 네. 이 테스트로 한번 해보실 때는, 테스트런 돌리실 때는 얼마 만에 끝내셨나요, 이 작업? 그때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역시나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라이브 코딩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55분까지 안 되면은 제가 완성 본을 네네. 따로 기대에 올려놓고 공유를 하든지. 아, 좋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보고서 이제 하나씩 이제 고쳐나가는 게 네. 어느 순간에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계속 보이다 보면은. 어디가 막힌 건지 좀 찾아봐야 돼서. 근데 잠깐 리스폰스를 응? 너 제대로 한 거 맞니? 아니 리스폰스 안된 것 같아. 그래서 로그인 세션이 없어도 확인. 잠시만요. 슈퍼맥스 인증을 안 해서. 근데 그러면 화면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나? 다르게 만들었어야죠. 네. 네, 됐네. 지금 돼야 이거는 좀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새로 시작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맨 처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막았어야 됐는데 그냥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네, 그렇게 설정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보죠. 습관에 습관으로 그냥 타이핑을. 오, 됐어요. 네, 됐네요. 일단 데이터는 랜덤 데이터. 네, 지금 일단 이거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CD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UI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프로필 눌렀는데 로그아웃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잡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건 쉽게 잡혀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인증이 끝나면은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슈퍼베이스에도 실제로 이 유저가 있는지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위일 거예요. 네. 테이블 에디터. 얘를 스키마를 어스로 바꿔주고 유시스 들어가면 있어라. 있네요. 오케이. 네, 제가 가입한 게 네.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코드를 한 줄도 안 쓰고 네. 일단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CRUD는 됐다. 네.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준비하실 때 45분 만에 됐던 게 사실 그게 맞거든요. 제가 왜 오늘 왜 이렇게까지 저도 보면서 계속 얘가 이러는 게 정말 이상한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까지 이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똑같은 과정을 따라간다고 그쵸. 하면은 그 정도면은 일단 인증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뒤쪽에 할루시네이션에서 엄청 곤란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았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완전 풀 바이브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충분하다라는 거는 확실히 증명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걸리더라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막힐 때 포기하지 않고서 계속 돌려야지. 그래야지 이 또 바이브 코딩의 그 맛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아까도 이야기한 거긴 한데 만드는 거는 쉬운데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버그 수정을 찾아내고 고치고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기까지 과정들이
그쪽이 한 3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레딧에서 뭘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나 완전 풀바이오 코딩을 이거 만들었어 해가지고 엄청 자랑을 하셨는데 거의 막 한 1시간 만에 모든 개발자들이 다 뛰어들어서 막 해킹을 막 하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구독을 하지 않아도 유료 기능을 쓸 수 있게 되고 막 아이디에 막 욕 써가지고 막 가입을 한다든지 막 별의별 일이 막 다 생기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분은 역시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고. 맞아요. 그래서 운영은 또 완전 다른 얘기다. 그쵸.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바이브 코딩으로 뭐 어떤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냐라는 게 있으셨어가지고 한번 제가 만든 걸 좀 드려보자면은 이 서비스거든요.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단축 URL이 종류가 되는 것 때문에 만든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 해보면 지금 이 서비스도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약관 기능을 뒤늦게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특정 약관 페이지 안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라서 다행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애니메이션이 아주 기깔나죠? 훌륭한데요. 네. 이런 단축 URL 만드는 거랑 딥링크 앱 융통까지는 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다른 채팅방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라이브 링크를 이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저희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걸 입력을 하면은 아마 저희 좀 방송에 문제가 생길 거라서 네, 이거는 실행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네. 누구든지 이제 가입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가입해서 쓸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많은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바이브로 한 게 혹시 이게 바이브로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저도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좀 채용 사이트 같은 거거든요. 얘도 완전히 그냥 풀바이브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거의 검수도 그냥 코드로만 검사하는 형태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완전히 100% 풀바이브로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쵸. 완전 애한테 다 믿는다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사실 프로덕션 정도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거의 뭐 몇 배 이상의 시간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는 그쵸.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깊어져가지고 네네. 처음에 막 3개를 동시에 돌리고 이러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좀 도전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것들 좀 찾으시면은 댓글 같은 데도 좀 작성해가지고 알려주시고, 뭐 저희 커뮤니티 링크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설명에 가시면은 저희 바이브 코딩 전용으로 카톡방을 하나 파놨어요. 그러면 이제 크로공님도 거기 계시고 네. 저도 있고 거기서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은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공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은 결과가 딱 나왔고 인증이 됐기 뭐라고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진짜 이것도 안 나왔으면 어떡하나 하고 네. 지금 되게 고민했는데 네, 이거라도 나와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시 와이프 보고 있으면 늦어서 미안하고 빨리 집에 가겠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사랑하죠. 많이 사랑합니다. 네. 항상 사랑하고요. 네, 항상 고맙고요. 네. 항상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까지 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번에 한번 또 오시기로 하고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